축산, 검협전. 70화. 정체불명의 실력자. 뱀을 찢어 죽이고 산을 움직이며 거지가 나타나고 술을 가득 채우고 성찬을 내놓아 모두를 대접하네. 백기가 어신동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오가 지난 시간이었다. 일단 적당한 곳에 몸을 숨겼다가 적이 나타나면 천천히 나설 생각이었다. 마침 큰 바위가 있어 딱이다 싶었는데 웬 추레한 거지가 하필 그 자리에 대자로 뻗어 자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바위를 찾으러 돌아서는데 웅얼거리는 거지의 잠꼬대가 들렸다. 아주 간덩이가 부었구나. 감히 여길 혼자 왔단 말이지? 단숨에 목숨줄을 끊어주마. 백기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조금 전에 주소저가 말한 거지인가 보군. 지난 몇 년 호남 전체가 풍작이라 백성들 형편이 나쁘지 않을 텐데 이 첩첩산 중에 웬 거지지? 아무래도 수상쩍으니 잘 살펴보아야겠다. 이때 벌떡 일어난 거지가 난데없이 오른손을 쭉 뻗더니 뱀 한 마리를 콱 움켜쥐었다. 머리통이 대단히 크고 몸통이 팔뚝만큼 굵은 뱀이 번뜩이는 눈으로 살벌하게 노려보고 길고 시뻘건 혀를 날름거리며 거지에게 동물을 내뿜었다. 반드시 잡아먹고야 말겠다는 기세였으나 이미 급소를 늘려 꼼짝할 수 없는 처지였다. 독이 바짝 오른 뱀이 머리통을 힘차게 휘젓자 거지가 기댔던 바위 뒤에서 삼장에 달하는 거대한 몸통이 크게 요동치며 튀어나왔다. 붉은빛과 푸른빛이 뒤섞인 곧게 뻗은 뱀 몸통이 햇살을 받아 오색찬란한 기둥처럼 빛났다. 다음 순간 꼬리 부분을 치켜올려 순식간에 거지의 몸을 칭칭 감고는 꼬리 끝으로 거지의 얼굴을 노렸다. 백기가 위급한 상황을 보고 검을 뽑으려는데 우렁찬 호통 소리가 들렸다. 이놈, 제법이구나. 방금까지 온몸이 뱀에게 휘감겨 있었는데 거지가 어떻게 빼냈는지 왼손으로 뱀머리통을 오른손으로 꼬리를 틀어쥐고 있었다. 머리통과 꼬리를 붙잡힌 뱀은 상황이 여의치 않자 더 강하게 거지 몸을 조이고 동물을 뿜으며 발악했다. 이 거지는 확실히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다. 제대로 끝장을 내려는 듯 두 눈을 부릅뜨고 뱀을 노려보았다. 곧이어 불꽃이 튀듯 두 눈이 번쩍하더니 괴성을 지르며 두 팔에 힘을 주었다. 후두둑 뱀 몸뚱어리가 조각조각 찢겨 바닥에 널브러졌다. 거지는 조금 지쳐 보였으나 무심하게 흙먼지를 털어내며 일어섰다. 그의 옷은 원래 누더기라 여기저기 구멍이 많았는데 뱀과 사투를 벌이면서 사정없이 찢겨나갔다. 그 바람에 까맣게 그을린 탄탄한 상반신이 훤히 드러났다. 백기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다시 바위 쪽으로 느릿느릿 발길을 옮겼다. 백기가 쫓아가 가르침을 청하려는데 어신동 쪽에서 요란한 폭죽 소리가 들렸다. 잠시 망설이는 사이 하매가 날아왔다. 적들이 여가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옥청 대사께서 서둘러 어신동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자리를 떠났다. 돌아보니 거지는 그 짧은 사이에 이미 종적을 감추었다. 백기는 지체하지 않고 곧장 어신동 입구로 갔다. 놀랍게도 동굴 천장이 날아가 동굴길이 훤히 보였다. 한동안 폭죽 소리가 이어지다가 잠시 후 여가장 쪽에서 다가오는 20여 명이 보였다. 도가와 불가의 복장을 비롯해 차림새가 제각각이었다. 도사와 승려 외에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과 차림새가 매우 특이한 사람 등 4사람이 무리를 이끌었는데 나머지도 하나같이 요상했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특이한 차림새로 무리를 이끄는 자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7척이 넘는 큰 키에 회색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늘어졌고 이마에 금태를 둘렀다. 상체는 가죽 배자만 걸친 터라 오른쪽 어깨를 뒤덮은 문신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맹독성 동물로 유명한 정갈, 뱀, 진해, 두꺼비, 도마뱀 모양 문신이었다.
등에 쇠뇌를 말고 허리에 구리고리를 연결한 띠를 묶고 묘도를 찾다. 허리춤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 가죽을 둘렀고 그 아래로 드러난 맨다리는 해괴한 문신을 잔뜩 새겨 온통 푸르댕댕한 데다 송진과 모래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긴 얼굴에 번지르르 광택이 흐르고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큰 눈에서 사나운 압록빛이 번뜩였다. 콧등이 낮은 들창코, 툭 튀어나온 광대뼈, 끝이 뾰족하고 비뚤어진 귀, 한 뼘 가까이 찢어진 큰 입이 한 얼굴에 모여 있으니 참으로 기괴하고 흉물스러웠다. 귀와 목에 건 치렁치렁한 장신구는 멋스러운 것이 아니라 위협적이었다. 이자가 요괴강이로구나. 백기가 한눈에 알아본 요괴강은 과연 범상치 않았다. 그 뒤로 차림새가 비슷한 두 사람이 따르고 있었으나 요괴강만큼 위협적이지는 않았다. 어느새 여가장 무리가 삼장 앞까지 다가왔다. 무리 중 덩치 큰 한 사내가 초청장을 들고 백기 앞으로 뛰어왔다. 저는 육지금룡 위청입니다. 여장주를 위시한 여러 검선과 영웅들의 명을 받들어 연회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여기 초청장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대가장의 무사, 백기입니다. 여장주가 저희 성의를 받아들여 여러 손님들과 함께 왕림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수고롭겠지만 환영의 뜻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위청이 백기에게 같은 편임을 드러내는 무언의 눈빛을 보낸 후 여가장 무리에게 돌아가 앞장선 네 사람에게 백기의 말을 전했다. 잠시 후 백기가 먼저 다가갔다. 여장주가 어느 분이신지요?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내가 여원명입니다. 귀하가 대가장의 무사 백대협이요? 그렇습니다. 대가장과 여가장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홍수로 산이 무너져 어신동 길이 막힌 데다 제가 자주 출타하다 보니 미처 인사를 나누지 못했군요. 오늘 약소 하나마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여러분을 모신 것은 여러 영웅들과 교류하며 가르침을 청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시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저는 강호의 발을 담그기는 하였으나 아직 배움이 깊지 않고 경험도 많지 않아 오늘 오신 영웅들을 대부분 처음 뵙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여장주께 소개를 부탁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허허.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명성이 자자한 검선과 영웅 호걸입니다. 하지만 백대협이 초면이라니 소개해드리지요. 이쪽은 오대파 검선인 금신나한 법원선사이고 이쪽은 묘강에서 최고의 법수를 자랑하는 요괴강 법사시오. 만나 뵈어 영광입니다.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의를 표하는 백기와 달리 법원과 요괴강은 거만한 태도로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백기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진장태와 나구를 제외한 다른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여가장 무리 중 상당수는 역시나 이름난 도적들이었다. 백기는 한 명 한 명 이름을 기억하며 인사를 마친 뒤 여운명과 나란히 걸으며 길을 안내했다. 발리쯤 걷다가 백기가 슬쩍 여운명을 떠보았다. 그간 지척에 있으면서도 어신동 길이 막히는 바람에 격조했는데 저희 초대에 응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골짜기에 길을 돌아 마을 입구로 오실 줄 알고 준비하던 중에 어신동 길이 뚫린 것을 알았습니다. 미처 알릴 시간이 없어 양쪽에서 동시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가까운 길로 질러오셨군요. 덕분에 옛길이 뚫려 다시 편하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으니 종종 가르침을 청하겠습니다. 허허허. 나중에 비웃지나 마시오. 어신동 길은 막힌 지 오래고 비검을 타고 오자니 객으로서 큰 실례를 범하는 것 같아 고민하던 차에 여기 요법사가 육정계산으로 길을 뚫어주셨지요. 덕분에 먼 길을 돌아오는 수고를 덜었습니다. 그렇군요. 요법사의 법력이 정말 대단하군요. 한데 오늘은 대가장과 진가장 장주가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까? 만에 하나 연회가 끝나기 전에 상황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이 어신동 길을 오가다가 서로 오해가 생길까 염려스럽습니다. 제 생각에는 잠시 막아두었다가 돌아갈 때 다시 여는 것이 좋을 듯한데 어떻습니까? 여운명이 무어라 대답하기도 전에 백기가 뒤로 손을 흔들자 천지를 뒤흔드는 우레소리와 함께
요괴강이 요법으로 들어올렸던 산봉우리가 다시 어신동 길로 내려앉았다. 대체 어찌된 일일까? 애초에 요괴강은 요법만으로 산봉우리를 들어올릴 수 없어 힘을 보태줄 귀신을 불러냈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잠시 눈속임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오래 이어갈 수 없었다. 이때 백기가 미리 약속한 대로 손을 흔들자 숨어있던 옥청이 정법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요괴강의 요법을 깨뜨린 뒤 법술로 다시 산봉우리를 내려앉혔던 것이다. 이런 사정을 알 리 없는 여가장 무리는 백기가 요괴강의 요법을 깨뜨린 줄 알고 크게 놀랐다. 특히 도에 입문한 후 자신을 능가하는 적수를 만난 적이 없던 요괴강은 대가장에 이렇게 대단한 실력자가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사실 요괴강은 이날 아침 어신동 길을 뚫은 뒤부터 갑자기 정신과 기력이 흐트러졌다. 처음에는 연이은 술자리 때문인가 싶어 조용한 방에서 귀를 모으는데 집중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좀처럼 집중이 되지 않고 간단한 신통력도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 조금 불안했으나 평소 법술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데다 상대를 우습게 생각해 대충 넘겼다. 그저 음양오행의 조화가 맞지 않은 탓이라 여기고 최적의 시간인 오시에 다시 움직이기로 하였다. 오시가 되어 어신동을 통해 대가장에 도착했다. 기다리는 이는 백기 한 사람뿐이고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아 가볍게 무시했다. 그렇게 무시했던 백기가 주문을 외운 것도 아니고 가볍게 손만 흔들었을 뿐인데 자신의 법술을 깨뜨리자 당황스러우면서도 화가 치밀었다.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티나지 않게 요법으로 귀신을 불러내 다시 산봉우리를 들어 올렸다. 요괴강 역시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 산봉우리가 무언가에 가로막힌 것처럼 갑자기 공중에 멈춰버렸다. 여헌명은 요괴강의 법술이 한 수위라 산봉우리를 공중에 띄웠다고만 생각하고 호쾌하게 웃으며 한마디 하였다. 허허허. 백대협의 법술이 대단히 신묘하군요. 한데 산봉우리가 저리 허공에 떠 있으니 걱정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가다 오해가 생기는 것은 둘째치고 갑자기 떨어지기라도 하면 사람들이 크게 다칠 텐데 마을 사람들을 끔찍이 아끼는 백대협이 그런 일을 바라지는 않겠지요? 산봉우리가 무언가에 가로막힌 듯 꼼짝 못하고 있으니 백기는 옥청이 요괴강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것인가 싶어 걱정스러웠다. 이때 무심코 고개를 돌리다가 조금 전 뱀을 찢어 죽인 거지가 멀지 않은 바위 뒤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만 보니 산봉우리를 가리키며 입을 달싹거리는 모양새가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았다.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으니 적인지 친구인지 알 수 없었다. 여기에 여헌명의 비아냥이 더해지니 더욱 조바심이 났다. 그때 벼랑간 눈앞이 번쩍하더니 옥청이 날아왔다. 다들 어서 피하세요. 산봉우리가 곧 떨어집니다. 옥청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지가 튀어나오며 크게 소리쳤다. 이미 늦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거지가 손을 한번 휘젓자 벼락 소리에 이어 온 천지가 뒤흔들렸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다들 원래 위치에서 대가장 쪽으로 1~2가량 이동된 상태였다. 어신동 쪽은 모래가 휘날리고 뿌연 흙먼지가 하늘을 가려 어두컴컴했으나 언뜻 기괴하게 생긴 잡기들이 강한 바람에 휘청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거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